안녕하세요. 오산대학교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석혜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직물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교재 12페이지서부터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직기와 직물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이와 같은 직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갑자기 왜 이런 직기를 보여드릴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민속촌이나 TV 같은 데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 현대 직기와 예전의 직기가 구조나 직계 구조나 원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의 직기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면 지금 현대 직기는 자동화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 시간에는 예전 직기를 이용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기를 좀 더 그림으로 나타낸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경사빔과 직물빔이 있습니다. 경사빔에는 경사가 걸려 있고요. 이 걸려진 경사가 직물빔 쪽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사가 있는데요. 이 위사는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북에 감겨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 북에 위사가 감겨져 있으면서 경사와 위사가 교차가 되면서 직물이 짜여집니다. 이렇게 짜여진 직물이 감겨져 있는 것이 직물빔입니다. 또 여기에 종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종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여러 개의 종강에 의해서 경사의 아래 위가 벌려지면서 계구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계구에 북이 통과하면서 짜여지는데요. 이때 어떠한 형태로 계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바뀌기도 하고요. 무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강의 어떤 형태라든지 개수가 직물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바디는 투입된 위사를 직물이 짜여진 곳까지 밀어붙이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기 구조로 직물이 짜여지고요. 지금 현대 직기도 이와 같은 구조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에 북이 있습니다. 이 북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사가 감겨져 있고요. 여기 있는 종강을 어떠한 형태로 벌리냐에 따라서 계구가 형성이 되고 이 계구 안으로 북이 통과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좀 흐리고요. 여기 좀 진한 흰색이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위사까지 들어가서 짜여진 직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아직 위사가 통과하지 않은 경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계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빔은 경사를 감는 빔입니다. 직물빔은 짜여진 직물을 감기 위한 장치입니다. 종강은 배열된 경사를 아래 위로 벌려서 위사가 투입되는 계구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북은 계구를 통해서 위사를 운반시키고요. 바디는 투입된 위사를 직물이 짜여진 곳까지 밀어붙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직물을 짜고 있습니다. 직물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물은 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원단을 사러 가면 몇 인치짜리 폭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 폭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직기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예전 집기는 당연히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있는 북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왼손에서 다시 오른손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저희가 직물을 짜는데요. 사람의 이 팔을 벌릴 수 있는 한계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벌렸을 때는 그 북이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이 폭이 저희 어깨 너비 정도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네, 당연히 폭을 굉장히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당연히 자동으로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폭을 굉장히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인치, 뭐 45인치, 54인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폭은 집게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보통 인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셀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셀비지는 식서라고도 하는데요. 직물 양 끝에 촘촘하게 짜여진 부분입니다.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 끝부분, 이쪽 끝부분. 이쪽 끝부분은 위사가 이렇게 되돌아가면서 이 부분이 올이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촘촘하게 더 짜는데요. 이렇게 짜여진 부분을 식서 또는 셀비지라고 합니다. 또한 원단에 따라서는 이 셀비지 부분에 이렇게 글씨를 쓰기도 합니다. 이 글씨는 보통 그 원단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명, 뭐 섬유 조성률 같은 거를 써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유울 100%, 로얄 리치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직물은 겉과 뒷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이 겉인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재단을 하거나 옷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때 겉면인지 뒷면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광택이 있고 깨끗한 쪽이 겉이고요. 문양, 색채가 뚜렷한 곳이 겉면입니다. 조금 전에 식사에 그 글씨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글씨가 보이는 쪽이 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글씨가 있고요. 이 글씨를 저희가 읽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뒷면의 경우에는 글씨가 흐릿하거나 아니면 글씨가 반대로 보이거나 네,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뒷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셀비지에 바늘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바늘구멍이 움푹 들어간 쪽이 겉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쪽이 뒷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셀비지에 이렇게 글씨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글씨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의 저희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택이 있고 깨끗한 쪽이 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어디가 겉이고 어디가 뒷면인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물의 밀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물의 밀도는 직물의 짠새를 표시합니다. 보통 일정한 면적, 1인치, 보통 1인치라는데요. 1인치 안에 몇 올의 실이 있는지를 가지고 이 직물이 촘촘한지 아니면 엉성한지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좀 짠새가 어떤가요? 이쪽이 좀 더, 올이 많지요, 이쪽보다. 만약에 여기가 1인치라고 가정을 했다면, 이 네모가 1인치라고 가정을 했다면, 이 부분이 좀 더 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물이 좀 더 촘촘한 직물이고, 이 직물이 얘에 비해서 좀 더 성근 직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올이 있는지는 뭘로 파악을 할까요? 네, 직물 분해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가 있는지를 세는데요.
보통 예를 들자면 경사가 75올이고 위사가 75올이라면 얘는 직물의 밀도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75 by 70으로 표시합니다. 즉 경사를 먼저 써주고요. 뒤에 위사를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물의 구조, 경사와 위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는 직물의 길이 방향이고 세로 방향의 실이고 날실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위사는 직물의 폭 방향이고요. 가로 방향의 실이고 시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폭, 아까 전에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 빨간색 방향이 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폭 방향이 위사고요. 길이 방향, 파란색 방향이 경사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사빔과 직물빔에 경사가 걸려 있는데요. 이때 굉장히 단단하게 직물빔에서 경사빔으로 잡아당겨줍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주지 않으면 서로 간에 어떻게 될까요? 실이 엉키겠죠? 이렇게 실이 엉키다 보면은 끊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사는 주로 굉장히 이렇게 장력, 잡아당기는 거에도 버틸 수 있도록 굉장히 단단한 실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단단한 실을 사용을 하는데 단단한 실은 어떤가요? 꼬임이 많은 실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꼬임이 많고 강한 실을 경사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직물을 짜다 보니 나중에 옷을 만들고 저희가 옷을 뭐 하나요? 세탁을 하죠. 세탁을 할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수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위사는 여기서 보시면 뭐 어떤 장력 같은 게 그렇게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사는 좀 굵은 실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사에 비해서는 조금 굵은 실, 그다음에 좀 강하지 않은 실, 장력이 좀 약한 실, 이런 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장력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신축성이 생겨요. 그럼 경사는 왜 신축성이 안 생기죠? 벌써 잡아당긴 상태에서 직물을 짰기 때문에 더 이상 잡아당길 게 없어요. 잡아당겼을 때 늘어나는 부분이 없어요. 이거에 비해서 위사는 잡아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잡아당겼을 때 늘어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는 꼬임이 많고 강한 실을 사용을 하고요. 나중에 옷을 다 만들었을 때 수축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이거에 비해서 위사는 꼬임이 적은 굵은 실을 사용하고 나중에 잡아당겼을 때 신축성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단 감겨져 있는 원단을 보시면 이 파란색 방향이 경사에 해당되고요. 빨간색 방향이 위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방향이 식서 방향, 빨간색 방향이 폭 방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사와 위사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은 직물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직물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직기 구조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직물의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재단을 하거나 옷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직계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직물의 구조에 대해서도 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직물의 기본 조직인 상원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